이게 돈을 이렇게 빌리셔야 되는 상황인데 왜 사주신 거예요? 자녀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돈을 지키는 머니 트레이닝,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만 24살 직장인입니다. 23년 12월까지 알바를 하면서 12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저축할 정도로 정말 짠돌이로 지내다가 정말 나이스 필. 24년 1월에 취업에 성공해서 현재는 성실히 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월급은 세후 370에서 420 정도. 와우!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야, 근데 이게 사회초년생 치고는 또 월급이 굉장히 많네요. 세후로 그 정도 받는다는 거는 연봉, 세전으로는 5,640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죠. 월 100만 원에 130 정도는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생활비로 아마 100에서 130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생활비는 25만 원, 보험료 4만 원, 통신료 2만 원, 이렇게 고정비로 나가고요. 차량은 아반떼 아버지께서 23년도에 사주셔서 운용 중인데, 주유비는 보통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차를 사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차 사주시면 안 됩니다. 왜 자꾸 자녀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자꾸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녀들한테 나중에 주세요. 나중에. 이건 정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반떼는 제가 타는 차랑 똑같은 차인데. 자, 최대 130만 원 나누기 400만 원. 그러면 소비율이 32.5%에 불과합니다. 야, 이게 요즘 20대 분들이 소비율이 버는 돈의 32% 쓴다. 이런 분 정말 없거든요. 주유비가 거기에 더해진다고 해도 한 35%. 그러면 잉여 소득이 65%. 제가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잉여 소득입니다. 잉여 소득이 증가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소득이 증가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게 만약에 투자나 저축으로 65%, 한 달에 260만 원이거든요. 260만 원을 이걸 진짜 다 저축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분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 올해 26년부터는 친동생과 자취를 시작했는데 월세 75만 원, 본인이 45만 원 내고 동생이 30만 원 낸다. 굉장히 적절한 안배인 것 같습니다. 자취를 시작하고 부모님에겐 용돈을 안 드립니다. 그렇죠. 더 여유가 있어서 용돈 드리면 좋은데 아반떼를 사주실 정도라면 아주 경제력이 없으신 건 아니니까. 내가 독립했으니까 제가 그동안에 생활비를 들였는데 독립을 하니까 이 월세가 45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잘 협의를 해서 이런 건 굉장히 좋다.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연자의 고민도 끝을 들어봐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분위기 좋죠. 굉장히. 자, 그럼 소비는 185만 원으로 월세를 내니까 이제 좀 증가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거의 60%는 이제 저축과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보유 자산은 현금성 자산으로 1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 정말 나이스 필. 제가 살짝 의심을 했어요. 죄송한데. 이제 입사한 지 2년 됐는데 벌써 1억 천. 물론 이거 그 전에 아르바이트해서 이렇게 좀 돈을 모으신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 중에 1,800만 원을 아버님께 빌려드렸다. 이게 뭐죠? 아까 아반떼를 아버님이 사주셨다 그러는데 금융기관에서 빌리면 될 거를 왜 자녀에게 1,800만 원을 빌리셨을지 정말 테러블입니다. 사연자님의 아버님을 테러블 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돈을 이렇게 빌리셔야 되는 상황인데 아반떼는 왜 사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건 자녀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절대 안 됩니다.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안 됩니다. 친구 간의 돈 거래도 안 되죠. 돈 거래는 금융기관만 해야 된다. 은행이랑 금융거래 할 정도의 신용도가 아니다. 돈을 빌릴 수가 없다. 그러면 빌리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현재 투자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을 하고 있고 투자 금액은 총 3,300만 원이다.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나스닥 100에 50만 원, 그리고 S&P 500에 100에서 150만 원, 청년도학 계좌도 딱 7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이스 필. 이분이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지? 라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 투자 중인 3,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 자금, 그러니까 5,900만 원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게 이분의 고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추가로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도 고민입니다. 내 집 마련 계획도 있어서 20-3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또 저축을 하고 있는데 조언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고민은 아닌데 우리 사회초년생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고민이 아닐까. 자, 느낌이 왔습니다. 빌 왔어요.
자, 우선 이분이 고민하는 내용은 뭐죠? 내 집 마련도 계획도 있고, 그리고 돈도 투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나 장기로 해야 될지도 고민이고, 지금 나스닥과 S&P 500에 들어가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나긴 했는데 최근에는 또 수익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최근에는 한국 주식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데 비해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약간 부침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머리가 좀 복잡하다. 한국 주식을 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고민들 아마 우리 사회초년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분의 고민을 관통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딱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생긴 거죠. 첫 번째,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얼마의 수익을 원하는가? 바로 답이 나오나요? 어떠세요? 자, 어떤 분들은 자,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어? 아, 내가 5년 후에 집을 살 거기 때문에 내 자금의 70%는 5년 이내에는 나와야 돼. 자, 이렇게 뭔가 내 자금이 언제까지 투자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놓은 게 있느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분은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나스닥과 S&P 500에 3,300 정도 들어갔는데 이거 좀 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또 내 집 마련 계획은 있는데 이거 언제 사야 되나? 내가 1억 1,000이면 이걸 가지고 모은다면 이 속도로 언제쯤이나 내 집 마련을 할까? 그러면 그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어때요? 우리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과연 얼마까지의 집을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지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다면 나는 지금 몇 년 안에 집에 얼마가 투여돼야 되니 나는 최대한 투자 기간은 얼마구나.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투자 기간이 나오면 뭐가 나오죠? 두 번째,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는가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23, 24년도에 미국 주식을 샀다면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겠지만 25년이나 25년 말에 미국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했다면 수익이 났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대단히 크지 않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한국 주식이 더 오르니까 약간 배가 아파. 이거 내가 한국 주식 해야 되나? 그럼 미국 주식을 해야 되나?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인가가 나오면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인가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내가 뭐 예를 들면 2년, 3년 이상을 투자한다면 오히려 지금 미국 주식이 안 오른다는 건 나한테 어때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전 지금 빨리 1년 안에 수익을 확 보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주식이 아니라 한국 주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전략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분이 지금 머리가 헷갈리는 거는 첫 번째로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얼마까지 투자해도 되는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답이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얼마의 수익을 원하는가? 자, 여러분 투자를 시작할 때 항상 목표로 세워야 되는 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목표로 할 것인가?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만약에 이 목표도 없이 투자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테러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의 개인적인 고민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억 원을 2억, 3억으로 키우는 작업이 절실한데요. 언제 얼마나 되는 집을 살 것인지, 그래서 자금을 얼마 정도 나는 투여할 수 있는지, 이분이 노후에 대한 준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노후 준비는 전체 투자나 저축 금액의 10% 정도 수준이면 적당하다라고 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노후 준비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사회초년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후 준비는 적은 원금을 오랫동안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고민을 쓰시면서 최근에 금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포트에 좀 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금은 10년의 관점으로 보자면 장기적으로 담는 것을 권해드리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2년 안에 수익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사실 금이라는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러나 왜 장기적으로 포트에 꼭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사라지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란과도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러죠. 그린란드도 지금 문제죠. 러시아와 중국과의 갈등 문제도 있죠. 여러 가지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단박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금은 장기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사회초년생이고 뭐 말씀은 안 하셨지만 4년 5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한다면 금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분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할 때까지 이사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예비자금 용도로 5,900만 원이라는 돈에서 한 2천만 원이나 1,500만 원 정도는 예금을 하시고요. 남는 4천만 원 정도는 한꺼번에 주식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만약에 이분이 나는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지금의 대세인 코스피에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투자한다는 건 뭐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목돈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지금 사실은 뭐 굉장히 오랫동안 오르다가 한 6개월간은 지금 약간 조정 내지는 횡보장을 거치고 있는데 절대로 한꺼번에 사는 것보다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최근에 한국 주식을 이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문제, 이 슈퍼 사이클이 올해까지는 간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은 성장주와 가치주에서 가치주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동안엔 대세였던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다면 지금은 약간 가치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국내 주식이 키 맞추는 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국내 주식이 됐든 해외 주식이 됐든 이분이 실제로 지금 3,300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은 금액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정도를 유동성을 위해서 예금을 한 나머지를 분할 매수로 투자 가능 기간에 맞춰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분할 매수를 하면 적당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분이 스스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 나는 언제까지 투자할 것인가? 나는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의 수익을 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질문을 먼저 정리하시면 이분이 여태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스스로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